자, 27번에 정수는 대학생이 되면 해외로 배낭여행 가기로 하고 가고 싶은 나라를 대륙별로 아래 표와 같이 적어보았다. 정수는 두 대륙을 여행하되 먼저 방문하는 대륙에서는 3개국을 여행을 하고 두 번째 방문하는 대륙에서 2개국을 여행하기로 하였다. 정수가 계획할 수 있는 배낭여행. 배낭여행의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네. 됐지. 자, 그러면 일단은 뭐랄까, 이게 그 각 대륙이 네 종류가 있는데 아시아에 4개국이 있고 유럽에 4개국이 있고 아시아에 4개국, 뭐 무슨 나라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뭐 유럽도 4개국, 그 다음에 아메리카 3개국, 아프리카 3개국, 뭐 이렇게 있나 봐. 근데 두 대륙을 여행하는 거야. 두 대륙을. 얘들아, 그지? 그러면 두 대륙을 여행을 하니까 이 대륙 있잖아. 이 대륙 중에서 여행해야 될 대륙을 먼저 일단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이 네 개 중에서 이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먼저 뽑아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가 이게 일정하게 각 대륙들이 다 4개국이나 3개국으로 다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디는 4개국, 어디는 3개국이 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뭐냐면 일단 대륙 두 개를 선택을 하긴 하는데 4개국이 있는 두 대륙을 선택하거나 또 3개국이 있는 두 대륙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4개국이 있는 대륙 하나, 3개국이 있는 대륙 하나 이렇게 선택하거나 세 가지 케이스를 일단 나눠보자 이거지. 동의하니? 자, 그래서 일단 분류를 하자면 4개국이 있는 대륙 두 개. 그러면 4개국이 있는 대륙 두 개는 뭐 그냥 이거 한 가지니까 이건 굳이 나타낼 필요 없잖아. 그냥 한 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4개국이 있는 대륙 두 개 선택하는 건 그냥 한 가지 방법이에요. 맞죠? 자, 근데 먼저 방문하는 대륙은 몇 개국을? 일단 대륙 선택했어. 대륙 선택하는 방법은 한 가지야. 그러면 먼저 첫 번째 1회, 2회 이렇게 나누자면 첫 번째에서 몇 개국? 3개국 여행해야 되지. 맞죠? 그러면 이 4개국 중에서 3개국을 먼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4시 3일 거예요.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 대륙은 2개국. 그러면 또 4개 중에서 2개 선택해서 곱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대륙 2개를 선택을 했거든? 이 대륙 2개는 당연히 뭐야? 아시아하고 유럽이지. 아시아하고 유럽이잖아. 맞니? 그러면 대륙을 선택하는 방법은 한 가지지만 첫 번째 방문한 대륙이 아시아일 수도 있고 유럽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케이스가 또 이제 2개 해서 곱해줘야 되겠죠. 아시아, 유럽, 아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됐니? 자, 이렇게 해서 4개국에 있는 대륙 2개를 선택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3개국이 있는 대륙 2개 선택. 3개국이 있는 대륙 2개 선택. 이것도 똑같이 뭐 이것도 일단 한 가지야. 대륙 선택. 그지? 그러면 첫 번째 3개 중에서 3개국. 그 다음에 3개 중에서 2개국. 그럼 또 곱하기 뭐 해줘? 2 해줘야 되지. 3개국은 아메리카하고 뭐 아프리카니까 첫 번째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렇게 두 가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는 4개국. 그 다음 또 하나는 3개국이 있는 대륙 선택. 그러면 4개국이 있는 대륙은 몇 개 있어? 두 가지 있지. 그럼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륙 선택 두 가지 중에 하나. 3개국이 있는 것도 두 개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해야 되겠죠. 이거 대륙 선택한 거야. 대륙 선택 얘들아. 그지? 자, 그 다음에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4개국이 있는 대륙을 먼저 여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3개국이 있는 먼저 여행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이제 케이스가 이렇게 나눠지겠지. 뭐 4, 3, 3, 3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뭐 해줘 이제? 2 해주는 이유 뭔지 알겠죠? 4개국이 있는 대륙을 첫 번째, 그 다음에 3개국이 있는 두 번째, 또는 3개국이 있는 대륙을 먼저, 그 다음에 4개국이 있는 거. 순서 바뀐 거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두 가지. 아, 여기 두 가지 이렇게 되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지? 그러면 요거에다가 또는 이건 4개국이 있는 대륙이었지. 첫 번째 방문지가. 그러면 3개국인데서 3개국. 또 4개국 중에서 2개국.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얘하고 여기 엄연히 다르잖아. 이게 첫 번째 방문, 얘가 두 번째 방문. 곱하기 2 하면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다르니까. 그래서 얘네들 다 어떻게 해줄까? 더하기 하면 되겠지, 더하기. 그지? 그 다음에 33번이요? 수련회에 참가한 여학생 5명과 남학생 6명을 4개 방에 배정하려고 합니다. 여학생은 1호실에 3명. (2호실에) 2명. 여학생은 1호실에 3명. 2호실에 2명. 남학생은 3호실에 3, 4호실. 호실에 그냥 3명씩. 이거 그냥 하면 되지 않니 이거? 단순한 거 아니야? 1호에 3명. 몇 명 있어요, 학생? 5명. 그 5명 중에 그냥 3명 선택하면 되잖아. 얘는 이제 몇 명 남았어? 2명 중에 2명. 이거 곱하면 되겠고.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되지. 아까 6C3. 그 다음에 3C3. 맞아? 끝났지? 그래서 얘하고 얘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 곱해줘야 돼. 연속이니까. 얘하고 얘를 곱해줘야 돼. 알았어? 이거 너무 단순한데? 여기에. 정원이 이거 뭘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야? 동수인조로 나눴을 때, 그지? 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네, 잘 생각하긴 했어. 잘 생각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게, 봐봐. 이게 똑같이 3, 4, 5실이 둘 다 몇 명씩이야? 3명씩이거든. 이거는 이제 조편성 문제에서 이제 동수인조로 나눴을 때, 동수인조가 2조잖아. 그런데 그냥 2조, 그러니까 6명을 단순하게, 이 6명을 단순하게 3명씩 2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 그러면 얘는 6C3. 6명 중에 일단 3명 뽑고요. 3명 중에 일단 3명 뽑아서 일단 조가 편성이 되는데, 만약에 그냥 3명, 3명씩 2조로 나눈다 그러면 정원이 말대로 여기다가 2팩분의 1 하면 돼.
알았어? 동수인조가 두 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야, 얘는 그냥 두 조로 배정하는 방법, 두 조로 나누는 방법에서는 얘 맞는데 그 두 조에 대한 명칭이 없을 때 하는 처리 방법이야. 근데 얘는 지금 뭐야? 3호실, 4호실 구별돼 안 돼? 구별되지? 그러면 이렇게 두 조를 나눠서 3명, 3명씩 여기 있는 3명, 여기 있는 3명 그럼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호실 몇 가지야? 2가지. 얘는 당연히 1가지지. 그러면 그 배정하는 방법의 수, 나누는 방법의 수, 분배하는 방법의 수까지 곱해야 돼. 그래서 얘가 약분돼서 아까 나누기 2팩을 안 했던 거야, 사실은. 이게 호실에 대한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았니? 이것 때문에 질문한 거였구나. 이후에 다시 이것 좀 정리해 줄게. 조 편성하는 거. 이후 과정에 또 나오니까. 자, 이 점이 몇 개 있죠? 9개 있죠? 9개. 했을 때, 뭐 1,1, 3,1. 이 삼각형을 포함하는 뭐? 삼각형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의, 사각형의 수가라 모양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자, 됐니? 자, 그러면 현재 이 X축선상에는 점이 몇 개 있어요? 점이 3개 있죠? Y축에도 점이 3개 있죠? 원점까지 포함해서요. 그죠? 그럼 사각형을 만들어야 되거든? 사각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 삼각형을 포함해야 돼. 이 삼각형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이거 4개의 점을 선택하면 그 사각형이 삼각형 포함하잖아. 또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 이렇게 4개의 점을 선택하면 얘 포함하지. 맞지? 그럼 이런 걸 다 찾아라 이거야.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다 찾을 수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중복되거나 빠지는 게 생길까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 삼각형을 포함하려면요. 일단은 이 X축선상 3개의 점 중에서 반드시 하나의 점은 선택해야 되죠. X축선상에서 반드시 몇 개? 0, 4, 8 중에선 반드시 몇 개를 선택해야 돼? 일단 원점은 무조건 선택해야 되잖아. 그치? 요거는 이미 선택했다라고 하자. 그럼 나머지 3개의 점만 선택하면 되지.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지. 맞니? 둘 중에 하나. EC일이야. 그냥 EC일은 그냥 2가지지. 또 요쪽에 Y축선상에서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지. 그러면 또 EC일이고. 됐어? 그 다음에 또 이 4개의 점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지 얘들아. 4개의 점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돼요. 맞죠? 아니, 이 원점은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빼자 이거지. 그 사건의 계유에서 한 가지. 이건 뭐 곱하면 되잖아. 곱하면. 그런데 항상 마지막 결론 내릴 때 혹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4개의 점을 선택했으면 그러니까 원점은 당연히 포함되고 여기에서 하나 이렇게 했으면 요거를 포함하는 사각형이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혹시 안 될 수가 있지 않나? 안 되는 경우 있지 않나? 봐봐.
안 되는 경우 있어. 뭐냐면 이건 당연히 선택된 거고요. 얘 선택하고 x축선상 두 개의 점 중에서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해. y축선상에서. 그리고 얘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일단 네 개의 점 선택한 건 맞지. 근데 이 네 개의 점을 이렇게 이으면 이 네 개의 점을 이으면 이게 사각형이니 아니니? 사각형이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얘는. 이렇게 안 되는 케이스가 이거 한 가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빼면 돼. 이 경우 지금. 다음 47번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총 15개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 도형의 선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직사각형의 개수.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서 직사각형이나 평행사변의 개수 구하는 방법 얘기했었지. 자, 여기에 세로의 직선이 n개가 있어. 가로의 직선이 이렇게 l개가 있다라고 하자. 그럼 직사각형이나 평행선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여기 가로줄에서, 아니 세로줄에서 몇 개 필요해? 어? 직사각형 만들어지려면 2개, 가로줄 몇 개? 2개.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직사각형이나 평행사변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세로줄, 가로줄에서 각각 2개씩 선택해서 곱하면 됩니다. 순서는 생각 안 해도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합시다.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뭐 C, 여기를 뭐 이렇게 D라고 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얘를 말이야. 일단은 여기가 다 이어져 있으면 손쉽게 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가 빈 부분 있잖아. 빈 부분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 나눠서 생각을 해줘, 나눠서.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면 일단 그 가로줄을 먼저 지정하자. 가로줄은 A, B를 그냥 정했어. A, B 직선은 정했어. 알겠지? 미리 정해놓고 하자고. 일단 가로줄은 미리 정하자. 왜냐하면 세로줄의 종류가 더 많기 때문에 가로줄을 정하는 게 편한 것 같아서. 그러면 어차피 여기 세로줄 A, B에 포함되어 있는 세로줄은 여기도 있긴 하죠. 여기도. 근데 이쪽은 의미가 없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세로줄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죠?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EC2 한 거야. 가로줄은 이미 EC 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뭐 하면 돼? 4C만 처리하면 되겠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EC인데 EC는 어차피 1이니까 의미가 없잖아. 자,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분류해. 그럼 이번에 A하고 C를 이제 가로줄로 선택한 거야. 얘하고 얘를 선택한 거야. 알았지? 근데 얘하고 얘를 선택해도 세로줄을 보면 이쪽은 있어 없어? 이쪽은 없잖아. A하고 C를 선택하면 이쪽은 의미 없지. 그럼 방금 전에 A, B 선택한 거하고 그냥 어떻게 했어? 똑같겠지. 세 번째, 이번에 B, C를 선택했어. 그럼 B, C니까 여기니까 세로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봐야 되지. 맞니? 그러니까 얘는 6C 하면 되겠고. 또 있어요. B하고 D를 합시다. 뭐하고 뭐요? B하고 D를 선택했어요. 이 줄하고 이 줄하고. 근데 여기는 의미가 없죠.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얘도 6C2야.
계속 나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 뭐 있을까? CD 먼저 해볼까? CD? CD 하면 여기 세로 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해야 되지. 그래서 8C하고. 빠뜨린 거 있나 봐봐. 또 뭐 있을까? 뭘로 해도 될까? A하고 D로 해도 돼. A, B 했고 A, C 했지? A, D도 있지 아직. A, D. 그럼 A, D는 그냥 여기 요거 4개 갖고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얘 4C이지. 그 다음에 BC, BD, 그 다음에 CD 했고 또 뭐 남았니? 더 있니? AB, AC, AD 했고요. BC, BD 했고요. CD 다 했죠? 끝났네.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여섯 가지 나오는 거 맞지? 왜 여섯 가지야? 4개 중에서 2개 선택하니까 여섯 가지로 케이스가 분류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여섯 가지 케이스로 분류해서 한 거야, 직접.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됐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거를 들어갈 텐데, 중복조합. 여기 다 중복조합 이거 들은 애들 아니야? 대강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이네. 다현이 좀 아니 중복조합? 아니? 그럼 문제 풀면 되니 그냥? 설명 없이? 괜찮아? NHR. 이 N은 서로 다른 N개의 물건, 사람. 선택하는 개수지. 근데 뭘 허용해? 중복을 허용해서. 그죠? 근데 순서는 생각할 필요 없죠. 근데 얘는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컨비네이션으로 고치죠. 어떻게 되죠? 여기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 이렇게 해서 계산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건이 뭔지를 이해하면 거기다 적용하면 돼. 얘는 그냥 공식 대입해가지고.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R개를 어떻게?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하는 방법의 수야. 그래서 중복 허용하기 때문에 N하고 R의 대소관계는 정할 수가 없지. 그치? R이 더 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이거 쌍박하게 한번 쌤으로 다 설명을 했는데 그 유형만 알면 돼. 똑같이 나와. 선생님이 얘기한 유형만 알면 돼.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일괄적으로 한번 다시 쭉 정리해 줄게. 자,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방정식의 해 개수에서 일단 만들어집니다. 유형 대표적인 게 이거는 다 방정식의 해로 따져줘야 돼요. x, y 플러스 z가 만약에 10이다 라고 할 때 문자가 3개인데 얘는 식이 하나밖에 없어 라고 할 때 무슨 정수의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 구하라 라고 합니다. 개수.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음이 아닌 정수란 얘기예요. 음이 아닌 정수란 얘기는 x, y, z의 값이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을 포함하는 정수죠. 0을 포함하는 양의 정수죠. 양의 정수하고 음의 정수는 달라. 양의 정수하고 음이 아닌 정수하고는 의미가 달라. 음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0도 상관없다는 얘기고 양의 정수는 0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이거를 만족하는 것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거지. 미선이한테 엄마가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게 있었죠. 미선이한테 엄마가 저기 홈플러스 가가지고 과일을 사와라 그랬어. 과일, 오렌지, 망고, 뭐 이렇게 귤, 뭐 이런 식으로 사오라고 그랬어. 그런데 합쳐가지고 10개 사오라고 그런 거야. 합쳐가지고 10개 사오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뚫레뚫레 해가지고 이제 미선이가 쇼핑을 보러 이제 홈플러스를 갔어. 그래서 오렌지, 귤, 뭐라고 했니? 망고라고 그랬니? 아이씨, 이렇게 어려운 걸로 했지? 사과배 귤이라고 할게. 사과배 귤. 사과배 귤. 사과배 귤을 사러 간 거야. 근데 합쳐서 10개 사오라고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미선이가 이제 과일 그 매장에서 이제 사과배 귤을 고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헷갈려지는 거야. 엄마가 분명히 사과배 귤 합쳐가지고 10개를 사오라 그랬어. 그러면 대체 몇 개씩 사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근데 미선이가
사과를 졸라 좋아해. 사과만 10개 사간 거야. 사과만 10개 사가면 엄마가 뭐라고 할 수 있니 없니? 말할 수 없는 거죠. 맞죠? 사과, 배, 귤 합쳐서 10개 사오란 얘기는 사과만 10개 사가도 되고 배만 10개 사가도 되고 귤만 10개 사가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한쪽이 다 10개를 사버리면 나머지는 00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그 표현이 그러면 사는 사과의 개수를 X개라고 하고 배 Y개라고 하고 귤을 Z개라고 하자 이거야. 그러면 사과, 배, 귤은 엄연히 다른 것들이지. 그래 안 그래? 엄연히 뭐 한다고? 서로 다른 것들이야. 오케이? 됐어? 그럼 서로 다른 것들의 종류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3개 있지, 3개. 근데 합쳐서 몇 개 사와? 그럼 합쳐서 10개를 사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산 걸 또 살 수밖에 없지. 산 걸 또 사도 되는 사건을 해도 되지. 그러니까 얘는 3H, 10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얘를 계산할 때 어떻게 처리된다? 얘랑 얘 더해서 빼기 1 하면 얼마? 12C, 10. 12C, 10은 12C 이하와 같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됐니? 이거 이해돼? 근데 얘들아 왜 얘를 얘로 이렇게 고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설명하는 방식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봐. 얘네들을 X, Y, Z 비록 문자는 다 달라. 서로 사과배 귤이니까 다 달라. 그런데 얘네들을 그냥 다 동그라미라고 할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몇 개 있는 거야? 이렇게 10개가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봐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이렇게 딱 걷어. 그럼 짝대기를 그으면 우리끼리 여기에 대한 의미를 그냥 알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정수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어. 뭐냐면 이게 X야. 즉 사과야. 그러면 이렇게 짝대기 딱 걷을 때 사과 몇 개 샀다? 1개 샀다. 이렇게 하면 배 몇 개 샀다? 4개 샀다. 이렇게 하면 귤 몇 개 샀다? 5개 샀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그럼 XYZ의 순서상의 내용도 되는 거잖아. 그럼 이번에 만약에 얘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과 몇 개 샀어요? 하나도 안 산 거죠. 그러니까 얘 순서상의 해가 0인 거죠. 그 다음에 Y는 얼마예요? Z?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동그라미 10개 똑같은 동그라미 원 10개. 그 10개는 여기에 해당되는 선택하는 것의 개수야. 그치? 거기에다가 얘네들을 구별하기 위한 막대기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죠. 그러면 이 막대기 위치만 막 옮기면 여기에 해당되는 정수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동그라미 10개와 막대기 2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일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전체가 몇 개 있어? 막대기와 동그라미 합쳐서 전체 몇 개 있어? 12개가 있거든. 12패. 그런데 동그라미 같은 게 몇 개 있지? 1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막대기 똑같은 거 몇 개 있죠? 2개가 있습니다. 이거의 값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가 되는 것이고 얘의 의미가 바로 12C2 또는 12C10이라고 하는 조합의 개념이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얘를 고칠 때 이렇게 고쳐진다 이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거 딱 쓰고 여기에다 이제 전환해가지고 이제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내용들이 반드시 의미 아닌 정수회로만 나오는 건 아닐 수 있잖아. 엄마가 이제 미소한테 얘기해서 사과는 반드시 하나 이상 사와야 돼. 배는 반드시 2개 이상 사와야 돼. 귤은 반드시 3개 이상 사와야 돼. 이런 조건을 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드시 하나씩은 사와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반드시 하나씩 사와라 그러면 무슨 정수회지? 양의 정수회죠. 그러면 두 번째, 양의 정수회의 개수를 구하라. X나 Y나 Z가 다 얼마 이상이다? 1 이상이 된다 이 얘기야. 그럼 이때는 무조건 의미 아닌 정수회로 고쳐야 돼. 저 식을 XYZ에 대한 식을 어떻게 고치느냐? 얘를요 넘겨요. 네, 넘겨서 이 X를 X 프라임 플러스 1라고 하세요. 됐니? 그러면 얘들아 X는 뭐보다 커나 같은 거야? 1보다 커나 같아야 되지. 그럼 X 프라임은 뭐보다 커나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 1을 넘기면 X-3거든. 얘를 X 프라임 이렇게 고치라고.
그럼 이 말은 x는 뭐야? x는 x 프라임 1이잖아. 맞아? 그래서 요 y도 마찬가지로 y도 y 프라임 플러스 1로, 그 다음에 z도 z 프라임 플러스 1로 이렇게 치환하자고. 그래 놓고 여기 xyz의 이 식에다가 x 프라임을 이용한 이 식을 대입하면 x 프라임 플러스 1, y 프라임 플러스 1, z 프라임 플러스 1은 10이거든. 근데 x는 1 이상이니까 x 프라임은 얼마 이상인 거지? 0 이상인 거지? 의미 아닌 정수해가 된 거지? 그러면 얘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의 합은 7인 거지? 그러면 양의 정수의 개수 구하라 그러면 새로운 문자에 관한 이 방정식의 의미 아닌 정수해가 되는 것이고, 하나 이상씩이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를 이 원래의 수에서 빼버리면 돼. 빼서 의미 아닌 정수해로 고쳐버려서 다시 계산은 3H7로 계산하면 돼요. 3H7은 알다시피 또 더해서 빼기 1하면 9C7. 9C7은 또 뭐고? 9C2.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의미 아닌 정수와 양의 정수의 표현이 가장 대표적인 거긴 하지만 얘네들은 막 바꿀 수 있지. 야, 사과만 2개 이상 사와. 알았지? 배는 뭐 1개 이상 사오고 귤은 뭐 5개 이상 사. 뭐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 양의 정수 이렇게 딱 얘기 안 하고. 그럼 만약에 얘는 하나 이상, 얘는 2개 이상, 얘는 3개 이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지금은 사과, 배, 귤을 사와라 라고 얘기한 거니까 사는 것의 물건의 개수는 반드시 0보다 커나 같은 수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얘네들을 방정식의 해로 보면 음수인 정수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 방정식을 만족하는데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정수가 x는 1보다 커나 같은 정수고 y는 2보다 커나 같은 정수고 z는 마이너스 4보다 커나 같은 정수다 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을 다 새로운 문자에 관한 의미 아닌 정수의 내용으로 바꾸란 얘기야.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이거를 여기서 어떻게 빼면 된다고. 그리고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해놓고 새로운 문자에 관한 방정식으로 바꾸란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이거 빼면 뭐지? 이건 7이고 1하고 1을 빼면 7인데 얘를 뺐으니까 얼마가 돼? 다 11이 되는 거죠. 11. 그러면 얘는 이제 의미 아닌 정수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3H11 해서 요거 처리하면 되겠죠.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XYZ의 이 주어진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새로운 무조건 다 무슨 정수해로 저는 의미 아닌 정수해로 고쳐놓고 계산 들어가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의 해의 개수였고, 그 다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N제곱. 자, 얘네들을 싹 전개하면 서로 다른 항들이 나올 거야. 이거를 전개했을 때 무슨 항?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할 때 이것도 바로 중복조합이야. 그럼 뭐냐면 얘네들을 이걸 전개하면 얘 합쳐서 몇 개 있는 상황이야? n개가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얘가 x개, 얘가 y개, 얘가 z개 있다. 합쳐서 몇 개 있다고? n개가 있는 거죠, n개가. 근데 a, b, c는 분명히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른 거 3개 중에서 n개를 선택한 거죠, n개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 구할 때 3hn 이걸로 처리하면 돼.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이렇게? 예를 들어 만약에 a 더하기 b의 세제곱 곱하기 c 더하기 d의 4제곱 이걸 전개했을 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여기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와 여기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곱하면 되겠지. 아니 얘를 전개한 다음에 다시 곱해줘야 될 거 아니니? 그럼 여기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2H 3개가 나와요. A, B. 얘는 몇 개 나와요? 2H 4개가 나오고 곱하면 된다고요. 됐지?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거 어떻게 지워도 되겠지? 다 방정식의 해개수로 따지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좀 일괄적으로 한번 좀 처리해 놓고 하자. 뭐냐면 이게 이제 경우의 수가 이제 함수의 개수와 관련해서 이제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 자, 첫 번째 정의역이 이렇게 있어요. x1
x2 땡땡땡 xr y1 y2 yn 얘는 정의역의 원소가 R개 있는 거고 얘는 공역이 N개 있다 이거야. 그러면 경우의 수와 함수와 관련해서 딱 한 번에 정리해 볼게. 함수의 개수 구하라 라고 하면요. 함수의 개수 구하라 그러면 얘는 중복순열이에요. 무슨 순열? 중복순열입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중복을 활용하여 선택하는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거든. 그럼 얘는 공식이 N 파이 R. 근데 이거는 쓰지 않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얘는 N의 R제곱이야. 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N개, 얘도 얘가 선택하고 또 선택해도 함수는 함수니까. 계속 N을 몇 번 곱해? R번 곱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 1대1 대응. 1대1 함수는 얘는 순열이야, 순열. 무슨 순열? 직순열이야. NPR. 알겠지?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는 뭐다? 다른 거를 만족한 함수의 개수. 오케이? 근데 얘들아, 이게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고 했는데 얘가 이 명제가 참 이거의 대우도 참이야.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fx1이 fx2와 같을 때 x1과 x2가 같은 것을 만족하는 함수. 그게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다음 세 번째. x1이 x2보다 작을 때 fx1이 fx2보다 작다. 또는 부등호방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의 개수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NCR입니다. 조합의 개념이에요. 이거 얘기한 거지? 넘어가도 돼? 자, 네 번째. x1이 x2보다 작은데 fx1, x1이 가리킨 함수값이 x2가 가리킨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크거나 같다. 이러면 이제 이것도 증가는 감소잖아. 근데 얘가 등호 들어갔어. 그 말은 얘가 선택한 걸 얘가 또 선택해도 관계? 없단 얘기야. 등호는 x1이 선택한 함수값이 x2가 선택한 함수값과 같아도 된다. 그럼 이건 중복을 허용한다 이거지. 이때 바로 이게 중복조합이란다. 기억해둬라. 이게 중복조합이야.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정의역에 1, 2, 3, 4 1, 2, 3, 1, 2, 3, 4 이렇게 있고 공역에 5, 6, 7, 8, 9 뭐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죠. 근데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구하래. 알았지? 그럼 이걸 만족한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1이 만약에 5를 선택했어. 1이 만약에 6을 선택했으면 2는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뭐예요? 1이 만약에 먼저 6을 선택했다고 하면요. 네? 1이 만약에 6을 선택했다면 현아야, 2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니?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6을 또 선택해도 되니 안 되니? 그건 관계없지. 6보다 큰 수를 선택하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런 것들을 구하래. 그러면 얘네들은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도 한단다. F1, F2, F3, F4 이게 무슨 뜻이지? 여기에 있는 X가 가리킨 함수값이야. 그치? 그런데 이렇게 되도록 하라 라고 얘기하면 이 얘기야. 그럼 얘는 그냥 OC4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잖아?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얘야. OH4하면 돼. 됐니? 근데 문제는 여기는 등호를 빼고 여기는 등호를 넣고 그런 케이스도 문제를 낼 수 있겠지.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케이스를 막 분류해야 되는데 복잡하잖아.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자, 잘 들어. 여기에 다 등호 들어갈 때 왜 중복조합이냐? 왜 이걸 컨비네이션으로 해서 계산할 수 있느냐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그래. 잘 들어. 여기 등호 들어갔지?
이거 만족한 중복조합의 개수 구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거를 직접 안 쓰고 컴비네이션을 쓰겠다라고 하면 이 등호를 다 없애게 만들어. 어떻게 없애느냐? 일단 얘네들은 아무리 작아도 여기에는 5 이상이야. 오케이? 그럼 얘는 얼마? 아무리 커도 9 이하야.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부등호가 등호를 빠지게 하자. 얘는 무조건 등호. 이 D, 앞에와 D는 무조건 등호 들어가게 하되 요 사이에는 등호가 없게 해주세요. 그럼 여기가 더하기 1 하면요. 더하기 1 하면 당연히 무조건 우변이 더 크잖아. 자, 여기도 등호 빠지게 하자. 근데 여기다 더하기 1 했지? 그럼 여기에 등호를 빼려면 F3에다 더하기 얼마 해줘야지 등호가 빠질 수 있겠어? 2를 더해줘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F4에다가 여기다 더하기 했으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3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 플러스 3인데 여기 등호 넣게 해주세요. 그럼 이 9에다가 3을 더해서 얼마로? 12로 하시라고요. 됐어? 됐니? 그럼 말이야. 자, 얘네들은 다 서로 다른 것들이지. 등호가 없으니까 서로 다른 것들이잖아.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은 5부터 얼마까지? 12까지야. 그럼 5부터 12까지는 몇 개니? 정수가 몇 개야? 몇 개? 8개죠? 그 8개 중에서요. 8개 중에서 서로 다른 몇 개를? 4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게 등호 빠지게 하는 표현을 어느 때 활용하면 좋으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에는 등호가 빠져 있고 어디에는 등호가 들어가 있을 때. 여기 등호 2개 다 빼자. 그럼 이거 만족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일단 5, 여기는 등호 해. 자, 여기 등호 빠져 있으니까 얘는 굳이 1을 더할 필요 없겠지. 그런데 여기에 F3, 여기는 원래 등호가 있었는데 등호를 빠지게 하려면 여기다 더하기 뭐 해줘야 돼? 1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원래 등호가 없었기 때문에 F4에다가 똑같이 더하기 1 하면은 그대로지. 그럼 여기다 더하기 1을 했으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게 하려면 9를 얼마로? 10으로 바꾸면 되겠고. 그럼 이제 얘네들은 등호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서로 다른 값들이지. 서로 다른 값들인데 5부터 10까지 선택 대상은 몇 개야? 6개지. 5하고 10을 포함하니까. 5, 6, 7, 8, 9, 10, 6개잖아. 그러면 그 6개 중에서 몇 개를 서로 다른 4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라고. 됐니? 자, 그 다음에 또 얘를 이제 지우고요. 여기 등호가 있어요. 부등호가 없어 이번에. 부등호가. 그럼 부등호가 없고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하자. 얘 등호 없고 등호만 있고 얘는 원래대로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하냐? 똑같아. F1 등호 없으니까 얘는 그대로 F2 그 다음에 얘 F3 여기 어떻게 하라고? F4 어떻게 해줘야지? 등호를 뺐으니까 등호를 더하기 1 근데 여기는 무조건 끝에는 등호 들어가게 하니까 이 9가 뭐가? 10이 되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얘네들 서로 다른 것들이지. 근데 선택 대상이 5부터 10까지니까 몇 개야? 6개입니다. 6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하면 될까요? 3개를 선택하면 되죠. 왜? 4개가 아니라 얘하고 얘는 같은 거니까. 처리 가능하겠어? 됐니? 자, 요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있잖아. 이렇게 낼 수 있어.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구하라. 그냥 NH를 하면 돼. 되는데 여기다 조건을 하나 더. 이렇게 2는 반드시 7을 선택한다. 뭐는? F2는 7이래. 그리고 이거 만족하라.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7보다 작거나 같은 수만 선택하면 되지. 5, 6, 7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3H1이야. 오케이? 맞니? 3H1은 뭐지? 컨비네이션 고치면 더해서 1 빼니까 3C라고 똑같죠?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3, 4 있죠? 3, 4. 3, 4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7, 8, 9 중에서죠. 맞아요? 그럼 선택 대상이 3개? 몇 개? 3개 중에서 2개 선택해서 곱하면 됩니다. 됐지? 이렇게 제한을 딱 두면, 가운데 이 제한을 두면. 오케이? 됐어? 자, 이게 함수의 개수와 관련된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이야. 대표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풀면 어딘가는 건 이제 다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아까 몇 번째였냐? 이거 함수의 개수가 아니라. 아니다. 잠깐 쉬어. 마지막으로 있잖아. 마지막으로 이거 부등식. 이렇게 있어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구하래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 y, z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구하라 그래. 알겠지? 인상 쓰고 뭐. 자, x, y, z의 합이 10이 되는. 그럼 이거 찾으려면 졸라 많지.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 상세한 설명은 했지만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봐. 여기에다가 여기 문자가 x, y, z만 있지. x, y, z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스파이 하나를 집어넣어. W 하나 집어넣고 얘가 10이 되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구해주면 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의미 아닌 정수야. 그러면 10보다 작거나 같은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는 얘네들이 0일 때, 맞지? 얘네들이 1일 때, 얘네들이 2일 때, 얘네들이 3, 4, 5, 6, 7, 8, 9, 10일 때 각각 해서 다 더해야 돼. 얘네들이 이거 만족하는, 이 부등식 만족하는 건 얘가 0이어도 되잖아. 그럼 얘가 0일 때는 3H0야. 그 다음에 얘가 1이면 3H1이라고, 얘가 2면은 3H2고, 얘가 마지막 10이면 3H10 해서 다 별개 사건들이니까 애들을 싹 더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니? 싹 더하면 되는데 이 안에서도 사실은 이제 특이사항이 나타나요. 어떤 상황이 나타나면 얘를 컨비네이션으로 고치면 얘랑 더해서 빼기 1해. 그러면 EC 제로지 얘들아. 그 다음 얘랑 얘 더해서 1 빼면 얼마야? 3C1이고 얘는 4C2가 되고 얘는 얼마예요? 12C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EC0는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얘는 3C0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컨비네이션, 즉 이 콤비 조합에 대한 성질 중에 n-1 c r-1 플러스 n-c r은 뭐와 같다고 그랬지? ncr하고 같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 n-1이 3, 그 다음에 r이 1이라고 하면 이 두 개 더하면 뭐겠니? 4c1이지. 또 4c라고 얘랑 더하면 뭐니? 5c. 계속 이어지지? 연쇄 효과로. 그럼 마지막을 봐. 마지막 12C 10이니까 뭐겠어? 13C 10 이렇게 될 거 아니니? 그지? 그러면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하는데 너무 분류되는 게 많다 보니까 계산이 조금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스파이 하나를 집어넣으라고. W. 그럼 서로 다른 문자는 이제 몇 개가 됐어? 4개가 됐지? 그럼 생각해봐. 이 W를 먼저 정해봐. W 먼저 정하면 얘가 0일 때 얘가 10이면 되잖아. 그럼 얘가 0일 때 얘가 10인 경우는 이거야, 이거. 얘가 9면, 얘가 1이면, 얘가 9면 되지. 똑같은 경우거든. 고로 그냥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몇 개를? 10개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하면 4H10이고 4H10을 컨비네이션으로 고치면 얘랑 얘 더하면 14, 빼기 1하면 13, C, 10. 결과는 어떻다? 같다 이 말이지. 이렇게 처리하라고 얘들아. 됐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게 생겨요. 뭐냐? x, y 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3z는 10이다 라고 합시다. 의미 아닌 정수해를 구하래요. 그럼 이런 경우는요. 이 특이한 경우 있죠. 여기가 개수가 3이니까 불편하잖아. 그럼 이 새끼를 먼저 지정해놓고 나머지의 개수를 구해버려. 그러면 z가 1이야. z가 1이면 얘 합이 얼마면 돼? 7이면 되지. 그럼 7이면 되니까 얘는 2H7을 하고 그 다음에 Z가 2야. Z가 2면 얘는 6이니까 얘가 얼마면 돼? 그러면 얘는 2H 얼마? 4. 얘가 3이면 9니까 얘는 얼마야 돼?
1. 그럼 얼마야? 2H1. 얘가 4면은 10을 초과하니까 안 되지. 그래서 얘 어떻게 해줘? 더하기 처리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특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를 그놈을 먼저 지정해놓고 나머지는 중복조합 처리하라고. 그 다음에 X, Y, Z 얘가 만약에 11이다라고 합시다. 또 문제는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여기 10이라고 합시다. 문제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의미 아닌 정수는 정수인데 짝수인 정수에 구하래. 무슨 수? 짝수. 오케이? 짝수. 그러면 양의 짝수애를 구하라 그래. 양의 짝수애들아. 알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1 그런 건 안 된다고. 짝수만 돼야 돼. 짝수.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를 고쳐. 2x 플라임 플러스 2 해봐.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x가 2 짝수 시작되지. y도 고쳐. y도. 2y 플라임 플러스 2. z도 고쳐. 2z 플라임 플러스 1. 하게 되면 이 값들을 2xy, z에 대입했을 때 2x 플라임, 2y 플라임, 2z 플라임. 얘네들은 6이니까 넘기면 얘가 얼마지? 6이죠. 아니, 넘기면 4죠. 그리고 양변을 다 개수 2로 나누면 x 플라임, y 플라임, z 플라임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죠. 그럼 얘네들은 의미 아닌 정수해야 되죠. 무슨 정수해? 얘들아, 이거를 2x 플라임하고 더하기 2해도 짝수지만 이렇게 해도 짝수이긴 짝수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x가 뭐부터 시작하니까? 짝수 2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 x 플라임은 뭘로? 0부터 시작하게 바꾸기 위해서. 근데 이게 만약에 0을 대입하면 x가 뭐가 돼버려? 0이 되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더하기 2를 처리해서 바꾸란 얘기야. 그럼 이제 얘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3h 뭐 한다? 2 하면 끝나요. 자, 얘가 11입니다. 이번에는 얘네들이 홀수인 정수의 쌍의 개수를 구하래. 홀수. 홀수는 1부터예요. 양의 홀수. 1부터니까 여기서 1을 빼면 이거 홀수이긴 하지. 근데 얘네들은 0부터 시작하게 해줘야 돼. 그럼 0을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게?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해가지고 대입해. 대입하면 2x 플라임 플러스 2y 플라임 플러스 2z 플라임 얼마죠? 8이죠. 1, 3개. 그럼 8.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x 플라임, y 플라임, z 플라임 얼마? 4. 얘네들은 무슨 정수에? 의미 아닌 정수에. 무조건 의미 아닌 정수에로 바꾸라고. 그래서 뭐야? 3h4.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이게 제곱이야 또. 이게 제곱. 그럼 이런 놈부터 먼저 지정해놓고 하라고. 그럼 x가 1이야. 아니 x가 의미 아닌 정수에다 그러면 0부터. 0이면 그냥 아니 이게 0이면 얘가 얼마면 돼? 10이면 되지. 2h10. 얘가 1이면 1이지. 그럼 얘는 2h9. 그 다음 얘가 2면 이거 4가 되지. 넘기면 6이니까 2h6. 얘가 3이면 9지. 9 넘기면 1이지. 그러니까 2h1.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10을 초과하니까 안 되지. 그리고 싹 더하고.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경우들은 항이 특이한 경우는 그 항을 먼저 지정해놓고 나머지 항에 대한 의미 아닌 정수의 중복조합을 적용해달라는 얘기야. 원리는 알겠어? 자, 그러면 54번 문제 봐봐.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서로 다른 공들이죠? 서로 다른 종류가 몇 종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종류가 있습니다. 몇 개의 공을 선택해요? 4개의 공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같은 종류에 서로 구별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중복조합인 거 알겠지? 그러니까 3H4야. 3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야? 서로 다른 것들의 개수고 얘는 선택하는 것의 개수야. 그다음에 그럼 3H4 하면 그 값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55번에 서로 구별되지 않은 공. 서로 구별되지 않다는 얘기는 똑같은 공이란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A, B, C 세 사람. A, B, C 세 사람은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다. 그런데 A가 공을 몇 개만 받도록? 3개만 받도록. 그러니까 A, B, C 이렇게 합쳐서 얘가 받는 공의 개수 X개, 얘가 받는 공의 개수 Y개, 얘가 받는 공의 개수 Z개인데 이거 더해서 총 몇 개가 되게? 10개가 되게 하는 거잖아. 근데 A는 몇 개?
그럼 얘는 이미 지정된 거지. 얘가 3이면 얘는 얼마면 돼? 그럼 얘는 뭐야? 2H7이다 이 얘기야. 얘들아 중복조합 문제는 무조건 수능에서 출제된다. 가형이든 나형이든 나와 무조건. 3점이 됐든 4점이 됐든 무조건 나와. 이건 무조건 맞춰야 돼. 왜? 다른데 틀릴 때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맞춰야 될 것은 반드시 맞춰야 돼. 그 다음에 56번에 1, 2, 3, 4 중에서요.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5개를 택하는데요. 숫자 4가 1개 이하가 되도록 해라. (1, 2, 3, 4가) 있는데 이걸 합쳐서 몇 개? 5개. 자, 그러면 얘를 선택하는 것의 개수가 x개, 얘를 선택하는 개수가 y개, 얘를 선택하는 게 z개, 얘를 선택하는 게 w개. 그런데 합쳐서 몇 개야? 합쳐서 5개야. 합쳐서 몇 개? 합쳐서 5개인데 신나? 근데 이 4는 무조건 몇 개 이하? 1개 이하란 얘기는 얘가 0개이거나 1개이거나잖아. 그럼 얘가 0이야. 이미 얘는 지정됐지? 그러면 얘가 W가 0, 얘가 얼마면 돼? 합이. 5면 되니까는 3H5 하면 되죠. 얘가 1이면요. 얘가 얼마면 돼요? 4면 되죠. 그래서 3H4에서 어떻게 해? 서로 더하면 되지. 59번. 설마 이 새끼 술 먹자고 오는 건 아니겠지? 가끔 이렇게 대학 들어간 놈들 그러잖아. 연락 와가지고 선생님 술 먹자고. 안 돼, 나 죽어. 대학 1, 2학년 애들은 술을 모르고 먹는 거야. 지 주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막 덤벼. 그럼 나는 걔네들 체력을 어떻게 따라가니? 그리고 또 내가 옛날에 막 때렸던 거 막 애들이 또 기억하면은 술자리 더러워지잖아. 자, 1, 2, 4, 8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세 수를 선택할 때 세 수의 곱이 100 이하가 되도록 뭐가 되도록? 100 이하가 되도록 하라고 그랬네. 100 이하.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숫자가 1, 2, 4, 8이거든. 근데 1, 2, 4, 8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면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야? 3개를 선택하는 거지. 그럼 선택만 하는 거니까 중복 허용했으니까 중복조합이잖아. 그러면 선택 대상이 몇 개야? 4개예요. 그 4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3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4H3가지입니다. 일단은. 이건 됐죠? 그런데 이들 중에서 3개의 수의 곱이 얼마 이하가 돼야 된대? 일단 이거 계산하면 이게 6C3이지? 6C3이 얼마니? 654를 306으로 나누니까 20이에요. 20까지예요. 20까지. 알겠죠? 근데 그 선택한 3개의 수의 곱이 100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선택한 3개의 수의 곱이 100 이하가 많을까요? 100보다 더 큰 게 많을까요? 이 4개의 수 중에 어떤 3수를 선택해가지고 곱한 놈이 100보다 큰 경우가 많을까? 작은 경우가 많을까? 작은 경우가 더 많지, 얘들아. 그치? 그러면 이 중에는, 이 20가지 중에는 100을 너무 초과한 것도 있지. 그럼 그 초과한 것만 빼면 되지 않을까? 안 그래? 그럼 초과하는 경우는 여기에 3개의 수를 곱해서 초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있을까? 8, 그렇지. 3번. 그 다음에 또 8 2번, 4 1번. 또 8 2번, 2 1번. 또 8 1번, 4 2번도 100 넘지. 또 없지? 그러면 이 중에서 이 4가지를 어떻게? 빼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16가지가 답입니다.
자, 61번 보면 또 자, 2, 3, 5, 7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8개를 선택할 때 선택된 8개의 수의 곱이 60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어. 됐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거 X개, 이거 Y개, 이거 Z개, 이거 W개 합쳐가지고 몇 개를? 합쳐가지고 8개가 된 거야. 그치? 8개가 됐는데 이걸 갖고 그냥 중복조합으로 이용하면 4H8이거든. 4H8은 4H8인데 그 8개의 수의 곱이 뭐의 배수가 되게? 60의 배수가 되게 하라고 그랬네? 60의 배수? 60의 배수를 그러면 얘는 2, 3, 5, 7 얘들이 소수잖아. 그러니까 얘를 소인수 분해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보자. 얘는 그러면 2 곱하기 30. 그러면 2 곱하기 30. 30은 또 2 곱하기 15.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예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선택한 수의 곱이 8개의 수의 곱이 60의 배수가 되려면 필히 2의 제곱 3 곱하기 5 곱하기 얘들은 반드시 일단 선택해야 되겠지. 그리고서 얘들 합치면 일단 4개잖아. 그리고서 또 다른 4개의 수를 곱하면 당연히 60의 배수잖아. 이러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됐네. 뭐가 됐냐면 필히 2는 몇 개 이상 선택해야 돼. 2개 이상. 그럼 얘를 x 프라임. 그럼 여기서 2 빼야 돼. 이 x가 얼마 이상이라고? x는 2 이상. 오케이? 그 다음에 y는 얼마 이상? 1 이상이지. 의미아닌 정수가 아니야. 의미아닌 정수를 고쳐야 돼. z는 얼마 이상? 1 이상. 근데 7은 0 이상이면 되지? 없어도 되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알았어? x 플라임, y 플라임, z 플라임 플러스 w 하게 되면 이 수들을 여기 있는 수에서 어떻게 하라고? 빼니까 4가 되지? 그럼 얘들은 의미아닌 정수에 구하면 되지? 그래서 4H4 즉 7C4 7C3 7C3이 얼마지? 765를 35다. 그지? 3팩 6으로 나누니까. 이해되겠니? 근데 이게 막상 딱 접하면 60의 배수? 막막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체크해가지고 반드시 다시 한번 자기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설명할 땐 알아듣는데 또 돌아서면 너희들은 직접 못 푸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다음에 62번은 얘기한 거고 서로 다른 항의 개수 3H4 곱하기 2H3만 하면 돼. 그지? 자, 64번에 흰색 탁구공 8개, 주황색 탁구공 7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한다. 각 학생이 흰색 탁구공과 주황색 탁구공을 각각 1개 이상 갖도록 나눠주는 경우의 수. 이게 오답 이의제기로 돼 있지. 왜 이 이의제기가 있냐면 흰색 탁구공 8개야. 근데 여기에서 흰색 탁구공이 구별되지 않은 흰색 탁구공이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미 이렇게 얘기한 이상 이거는 흰색 탁구공의 8개에 대해서 구별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내포돼 있는 문장인데 야 이게 수능인데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제 트집을 잡은 거야. 만약에 흰색 탁구공이 어떤 거는 기스 나가지고 이게 다른 공들하고 구별되는 공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처음에 선생님이 경우의 수를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동전을 던지면 일어나는 경우는 몇 가지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 2가지라고 그랬지. 앞면, 뒷면. 하지만 옆면으로, 그러니까 세워지는 경우, 이거는 배제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오는 사건에 대한 이 부분이 항상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특이한 경우에는 다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는 경우의 수를 다루고 있는 거야, 얘들아. 고로 흰색 탁구공 8개면 그 흰색 탁구공은 구별하지 못하는 탁구공이라는 것이, 그 전제하에서 문제를 접하라 이 얘기거든. 문제를 풀어라 이 얘기거든. 근데 이제 추잡스럽게 이제 이거 틀린 애들이 좀 뭔가 트집 잡으려고 그런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오답 이의 제기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구별 못하는 거야. 그러면 흰색 탁구공 8개, 주황색 탁구공 7개를 몇 명의 학생에게 나눠줘요? 3명의 학생에게 나눠주면 3명은
서로 다르죠? A, B, C 3명이라고 합시다. A, B, C. 근데 너희들이 여기서 이거 하나 주의할 게 있어. 뭘 주의해야 되냐면 흰색 탁구공 8개하고 주황 탁구공 7개지. 합치면 몇 개니? 15개라고 가정해놓고 얘를 그 중에서 X개 갖고 그 중에서 Y개 갖고 그 중에서 Z개 갖고 더해서 15가 되는 의미 아닌 정수에 구하는 것이 아니야. 이 말은 뭐냐면 흰색 탁구공 8개야. 중복조합을 적용하려면 이 상태에서 3H15를 하면 안 된다고. 왜? 3H15의 의미는 이 15개가 다 같다는 전제잖아. 그런데 흰색 탁구공 8개와 주황 탁구공 7개는 분명히 다른 공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흰색 탁구공 일단 나눠주고 그 다음에 주황 탁구공은 주황 탁구공대로 따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첫 번째 흰색 나눠줘. 흰색 나눠주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예요? 8. 근데 밑에 또 전제가 있어. 한 개 이상 갖도록 하라고 그랬죠? 한 개 이상이면 어떻게 하라고? 플라임, 플라임, 플라임. 여기가 얼마가 된다? 5가 되는 이유는 하나씩 빼줘야 되지. 하나씩 가졌다라는 전제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3H5 하면 되고. 그럼 주황색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그지? 맞니? 주황색 하나 이상이니까 주황 탁구공이 몇 개 있어? 그럼 3개 빼면 몇 개야? 4개. 그러니까 3H 어떻게? 4. 얘 2개를 곱해줘야 되지. 각각 따로따로야.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많이 먹고. 다음 68번에 같은 종류의 사탕 5개를 3명의 아이에게 1개 이상씩 나누어 주고. 이 문제 잘 읽어야 돼. 이 오답률 되게 높았어. 27번 쪽이 굉장히 오답률 높은 편이야. 수능 27번에 해당되잖아. 자, 1개 이상씩. 그러니까 사탕이 몇 개 있어? 같은 사탕이 5개 있거든. 근데 몇 명에게? 3명에게 나눠주는데 1개 이상씩 나눠줘. 그지? 나눠주고요. 나눠주고. 그럼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네? 슬래시 거라 그럼. 첫 번째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네. 사탕 5개를 같은 사탕 당연히 몇 명에게? 3명에게. A, B, C 3명에게 몇 개 이상씩? 1개 이상씩. 그럼 이거 X개, Y개, Z개 원래 합쳐서 몇 개예요? 합쳐서 5개인데 1개 이상씩이니까 X 플라임, Y 플라임, Z 플라임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죠? 2가. 그럼 얘는 3H2 맞아요? 맞죠? 자, 근데 나누어 주고 이거 나누어 줬지? 자, 잘 들어봐. 이거는 사탕 5개를 서로 다른 3명에게 사탕 5개를 나눠주는 거잖아. 그러면 선택하는 거지. 이건 선택만 한 게 아니야. 이건 선택만 한 게 아니라고. 여기에서는 순열까지 생각해야 돼. 순서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뭘 고려해? 순서까지 생각해야 된다니까? 순서까지. 어떤 순서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씩 나눠줬다? 이미? 하나씩은 들어갔어. 하나씩은. 그럼 나머지 몇 개 남았어? 사탕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그치? 그러면 2개 남았는데 그 2개를 A한테 줄 수도 있고 B한테 줄 수도 있고 C한테 줄 수도 있지 않니? 몇 가지 경우가 생기니? 몇 가지 경우가 생기니? 3가지? 지금 1개 이상씩 자, 여기서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봐.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사건을 또 전개했어?
같은 종류의 초콜릿 5개를 또 나눠주는데 한 개 사탕을 받은 아이에게만 한 개 이상씩 나눠줬대. 한 개의 사탕을 받은 아이에게만 한 개 이상씩 나누어 주려고 한다. 사탕과 초콜릿을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 이거 잘 생각해 봐. 일단 얘네들은 뭐야? 이거 무슨 얘기야? 사탕 5개를 A, B, C에게 5개 나눠주는데 5개를 나눠주는데 하나 이상씩 나눠준 거지. 하나 이상씩 나눠줬는데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내용 안에는 하나씩은 줬어. 하나씩은 줬으면 5개 중에 일단 사탕 2개는 남았거든? 근데 그 2개를 한 사람에게 다 몰아서 줘도 되고 또는 이 3사람 중에 2사람 선택해서 하나씩 또 나눠주는 경우 이렇게 또 케이스가 나눠지지 않니? 이해되니? 그래서 그 케이스를 나눠서 또 생각을 해줘야 돼. 그 케이스를 나눠서. 오케이? 이해돼? 그러면 만약에 한 사람에게 나머지 사탕 2개를 다 몰아버렸어요. 네? 한 사람에게 나머지 사탕 2개를 다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A에게 나머지 2개를 다 줬다고 합시다. 그럼 얘네들은 몇 개씩 가진 거야? 사탕 하나씩 가졌지? 그런데 뒤에 사건에 뭐라고 써? 초콜릿은 누구에게 나눠줘? 한 개의 사탕을 받은 아이에게만 한 개 이상씩 나눠준대지? 그럼 B하고 C한테만 나눠주는 거지.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이게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하나씩 나눠줬어. 하나씩 나눠줬다. 이거 직접 중복조합으로 들어가지 마. 하나 나눠줬다. 하나씩 나눠줬는데 이제 나머지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다. 나머지 2개 남았다. 그러면 이 나머지 사탕. 나머지 사탕 2개를 한 아이에게만 준 경우. 한 아이에게만 2개 나머지 다 줘버렸어. 또는 나머지 사탕 2개를 하나씩 2 아이에게 준 경우. 이렇게 나눠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뒤에 사건 때문에, 뒤에 벌어진 사건 때문에. 그러면 지금 앞에서 사탕 5개를 일단 하나씩 준 거, 이거는 사건이 한 가지밖에 안 돼요. 일단 그 사건은 일단 한 가지, 앞에 이거 해당되는 건 사건 한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사탕 2개가 남았어요. 이 2개를 아이들이 다 다른 아이들이니까 이 2개를 하나에게 다 몰아주는 거죠. 그럼 하나에게 다 몰아주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당연히 3가지죠. 그렇죠.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알겠지. 그러면 이제 그 2개를 얘한테 줬다라고 가정하자. A한테 줬다고 가정하자. 그럼 이제 뒤에 또 벌어지는 내용이 뭐야? 초콜릿 5개를 누구에게 나눠줘? B하고 C한테 나눠주지. 근데 B하고 C한테 나눠주는데 몇 개 이상씩 나눠줘? 1개 이상 나눠주지. 그러면 자, B하고 C가 여기다 쓸게. B하고 C가 받은 초콜릿이 A개, B개야. 그럼 이거 더하면은 5개가 되잖아. 초콜릿 5개니까. 근데 얘네들은 몇 개 이상? 초콜릿. 하나 이상이지. 하나 이상이니까 A 플라임, B 플라임이 어떻게 돼? 3. 이거는 0이 돼도 되지, 그럼. 그러면 이거 나머지 B하고 C에게 나눠주는 방법 몇 가지야, 그럼? 여기에서 2H3. 이게 중복자 여기서 적용되지. 내용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요거 나머지 사탕 2개를 하나씩은 줬고 사탕을 나머지 사탕 2개를 어떻게 이제 주는 거야? 하나씩 2아이에게 준 경우야. 그럼 얘들아 나머지 사탕 2개를 하나씩 2명에게 주는 방법 몇 가지일까? A, B
줄 수도 있고 BC한테 줄 수도 있고 C한테 줄 수 있잖아. 몇 가지야? 세 가지지? 그러니까 사탕 두 개를 세 명 중에서 2명 선택한 아이에게 주는 경우 세 가지잖아. 근데 이건 굳이 3C라고 안 하고 그냥 세 가지구나라는 걸 알고 해도 되고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 얘네들은 일단 하나씩은 줬고요. 사탕. 얘네들한테 하나씩 더 줬어요. 사건 종결됐으니까 지정해놓고 이제 판단해보자고. 초콜릿 5개 남았지. 그럼 초콜릿 5개는 누구한테 준대? 사탕을 몇 개 받은 애한테만. 한 아이한테만 1개 이상 다 준대지. 그럼 얘한테 다 주네? 그치? 얘한테 다 주니까 초콜릿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밖에 안 돼? 한 가지밖에 안 돼요. 한 가지밖에.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선 중복조합이 적용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이걸 곱해? 왜 더하지? 다른 사건들이잖아. 다른 사건들인데 어떻게 곱해? 됐니? 이건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렇고. 중복조합의 활용인데 이거 선생님이 다 얘기한 부분이긴 해. 지금 보면은 72번에 자연수의 개수라고 그랬네. A, B, C, D가 뭐의 개수? 근데 A, B, C 가의 조건이 뭐라고? 홀수의 개수가 몇 개라고? 홀수가 2개 있어. 나의 조건. 근데 자연수는 양의 정수의 의미다. 자연수라는 말이나 양의 정수라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아무런 조건 없었으면 그냥 4H12 하면 좋잖아. 근데 얘네들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1111 딱 빼가지고 얼마로? 8로 한 다음에 4H8 하면 되겠지. 원래는. 그치? 양의 정수에 구하는 건 4H8인 거 이유 알잖아. 뭔지. 내용 알겠지? 근데 문제는 이들 4개 중에서 몇 개는? 2개가 뭐래? 2개는 홀수래. 2개는. 나머지 2개는 짝수란 얘기고. 그게 문제네. 그러면 어떤 게 2개가 홀수일까? A, B, C, D는 분명히 다른 문자들이잖아. 그러면 어떤 게 홀수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아? 이들 중에 홀수 2개를 먼저 선택해야 되잖아. 이들 중에 이 4개 중에서 홀수가 될 수 있는 가지수 먼저 확인해봐야 되잖아. 몇 가지 경우 나와? 6가지 경우 나오겠지. A, B가 홀수이고 A, C가 홀수이고 A, D가 홀수이고 B, C, B, D 뭐 이렇게 6가지 나오잖아. 4C가 6가지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딱 쓴 이상 이미 이제 홀수 2개는 지정한 거야. 그럼 그 홀수 2개를 A하고 B라고 하자. 사건이 경우의 수를 계산했으면 사건은 종결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딱 지정해놓고 계산 들어가는 게 수월하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홀수야. 알았지? 그럼 홀수야. 홀수니까 얘를 고쳐. 2A 프라임 플러스 1로. 얘는 2B 프라임 플러스 1로. 왜 플러스 1로 하는지 알겠지? 마이너스 1하면 안 돼. 이 A 프라임과 B 프라임이 무슨 수가 되게 바꾸려고 하는 의도니까. 의미 아닌 정수로 바꾸려고 하는 의도니까. 그러면 나머지 CD는 뭐야? 아니 얘가 홀수면 얘네들은 뭐야? 짝수잖아. 그럼 얘도 지정해. 2C 프라임 플러스 뭐로? 2로 해야 되지. CD는 자연수니까 얘들아. 얘도 2D 프라임 플러스 2. 오케이?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계산 들어가면 1, 1, 2, 2, 6을 12에서 어떻게 해요? 빼죠. 그러면 2A 프라임, 2B 프라임, 2C 프라임, 2D 프라임. 얘 얼마야, 그럼? 아니지. 6을 뺐으면 얼마야? 6인가? 그 다음에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은 얼마야, 그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의미 아닌 정수에 맞아? 그러면 4H3을 곱해라.
됐어? 답은 120이야. 그 다음에 그 70번. 70번은 그냥 아까 얘기했는데 이거 뭘 어떻게 해놓고 해? x 더하기 y 더하기 z 플러스 5w의 값이 14가 되도록 하는 무슨 정수? 양의 정수라고 그랬지 얘들아? 무슨 정수? 근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특이한 항이 있을 때 걔를 먼저 지정해놓고 해라 그랬지. 그러면 W가 1일 때, 2일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자. 자연수니까. 그럼 얘가 1이면 얘는 합이 얼마면 돼? 야 얘들아 얘는 합이 얼마면 돼? W가 1이면 얘 합이 9지 9. 근데 X, Y, Z 의미하는 정수가 아니라 양의 정수라고 그랬지. 그럼 1씩 다 빼줘야 되지. 그럼 9에서 1, 3을 빼면 6이지. 그러면 3H6이고 W가 1이면 그 다음에 W가 2면 얼마야? 10이지. 10을 빼면 4지. 맞아? 그리고 얘들 1 또 빼야 되지. 1 빼면 얘 3 빼니까 4에서 3 빼니까 1이지. 맞니? 그러면 3H1이 되고요. 얘하고 얘는 어떻게 해줘? 더해줘야 되죠. 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너희들이 알 것 같아서 그냥 풀이 간단히 그냥 말로 그냥 떼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74번도 봐. 연립방식처럼 되어 있지? 하지만 전혀 신경 쓸 거 없어. 74번도 식이 두 개 있어. 와, 식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의미하는 정수에 구하라니까 당황스럽긴 하죠. 자, 무슨 정수에 구하라고?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근데 이런 거는 미리 지정할 놈은 지정해. 근데 얘를 보니까 2번식에서 1번식을 빼면 몇 W야? 2W가 4잖아. 그럼 W는 얼마란 얘기야? W는 2야. 이건 확정값이야. 이거에 대한 순서상은 W는 2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W가 2면 X, Y, Z의 합은 얼마면 돼? X, Y, Z가 아니라 Z. 이거 합이 얼마면 돼? W가 2면. 이건 8이면 되지. 이건 8이면 되지. 근데 X, Y, Z가 무슨 수라고 그랬어? 의미하는 정수니? 의미하는 정수지. 의미하는 정수니까 얘는 3H8 하면 끝나죠. W는 이미 확정이니까 계산해 들 필요 없어. 됐니? 얘는 그럼 뭔데? 10C8. 10C8은 10C2. 10으로 시작해서 연속하는 두 정수 10 곱하기 9를 2팩 2로 나누니까 45가지가 됩니다. 됐니? 그래서 아이씨 그냥 다 풀어버리게 할까? 좀 더 해줘야 되나? 80번까지